자, 이 부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카로티노이드 색깔이 변색이 되는 예입니다. 어디? 조리 과정 중에 원래 아스타잔틴이 원래 적색이지만은 갑각류 안에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색깔은 청록색 또는 흑갈색 색깔을 띱니다. 뭐 새우, 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조리할 때 단백질이 변성이 된다 이 얘기예요. 변성이 되니까 색깔이 바뀌는데 그 단백질 변성되고 들어있는 색소 성분 아스타잔틴이 유리돼 가지고 가열하는 동안 산화가 됩니다. 아스타잔틴이 유리돼서 산화되고 결국에는 산화된 상태의 이름은 아스타신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스타신. 아스타잔틴도 붉은 색깔이에요. 단백질 결합되고 나니까 색깔이 붉은색이 아니고 청록색 또는 흑갈색을 띱니다. 게, 가재, 새우 그렇게 보이죠? 근데 나중에 조리할 때 단백질도 변성돼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아스타잔틴이 계속 산화가 돼 가지고 산화돼서 산화된 물질 이름이 아스타신이다 이 말이에요. 붉은 색깔입니다. 역시 아스타잔틴도 붉은 색깔, 아스타신도 붉은 색깔. 그래서 새우, 게, 가재 나중에 조리하고 열 처리하고 나니까 색깔이 빨갛게 되죠. 자, 그 상태는 아스타잔틴이 산화돼 가지고 아스타신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 다음 플라보노이드계.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보노이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노란색 이런 뜻입니다.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자, 플라보노이드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자, C6, C3, C6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냐 하면은 벤젠 핵 2개의 이 프로판으로 탄소수 벤젠 링이 탄소 6개죠. 그래서 C6 그 다음 프로판 탄소 3개 그리고 벤젠 링 이 구조를 C6, C3, C6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자, 플라보노이드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에 주로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자, 색소 수용성입니다. 식물세포 액포 중에 대부분 배당체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자, 넓은 의미에서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안토잔틴, 안토시아닌, 뭐 카테킨, 뭐 루코잔틴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좁은 의미로서는 안토잔틴만을 플라보노이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탄닌도 이 플라보노이드 종류이다. 자, 안토잔틴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많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벤조피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플라본 그러는 건 끝에 온이잖아. 온은 요 키톤기 온. 그래, 플라본. 자,
이 벤젠 고리 구조, 육각고리, 벤젠고리 두 개 구조 이 사이에 자, 이런 형태를 띤 플라본. 그 다음 여기는 플라보놀 했어요. 끝에 올 붙었잖아. 이거와 다른 게 뭐예요? 알코올기 가지고 있어서 플라보올, 플라보놀. 여기 플라보논 키톤기. 그죠?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 플라보노이드 종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종류별로 한번 보자. 자, 플라본, 아피제닌이라는 색소, 분포는 파슬리, 바질, 샐러리, 자, 이런 쪽에 들어있는 색소입니다. 그 다음, 콜세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양파 껍질, 메밀, 토마토, 차, 이런 쪽에 콜세틴. 배당체로 띄었는 걸 루틴이라고, 배당체 이름으로는 루틴. 콜세틴. 차, 양파 껍질, 코세틴, 종류 많죠?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통틀어 플라보놀, 여기는 플라보논, 플라본, 플라바논, 아이소플라본, 이름은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안토잔틴의 화학적인 성질. 안토잔틴은 물에 잘 녹고 산성에는 안정하며 조리할 때 식초나 주석염을 첨가하면 더욱 선명한 흰색 또는 무색이 된다. 알카리에 불안정해서 황색 또는 짙은 갈색이 된다. 밀가루에 중탄산 소다를 첨가해서 빵이나 튀김 옷을 만들면 색깔이 황색으로 변해버립니다. 황색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양배추, 양파, 감자, 고구마, 콩, 자, 경수, 하드워드 그래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수로 끓이면 황색이 짙어지는 것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바로 안토잔틴 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인한다. 안토잔틴,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꽃과일, 채소에 존재하는 적색, 자색 또는 청색의 수용성 색소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크림베리, 라즈베리, 체리, 가지, 검정콩, 검정살, 적포도 등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안토시아닌, 대표적인 안토시아닌 구조 보자. 자, 이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토시아닌 종류가 색깔이 자, 이쪽으로 갈수록 청색이 짙어집니다. 뭐가? 자, 청색이 짙어지고, 자,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적색이, 붉은 색깔이 짙어집니다. 그 붉은 색깔이 짙어지는, 청색이 짙어진다는 건 이 알코올, 좀 보세요. 자, 알코올기에, 요 벤젠 링에 알코올기가 하나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청색이 더 진해지고, 세 개 있으니까 더 선명한 청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적색은, 자, 여기에 벤젠링의 알코올기에 대신에 CH3O, 메톡시 그럽니다. 자, 메톡시 기가 치환이 되면은 점점 더 적색이 진해집니다. 이와 같이
자, 전체 구조에서 뭡니까? 이거 알코올기, 그죠? 자, 이것이 많아지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조색단 역할을 해서 색깔이 더 진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색깔이 진해진다. 식품 중에 안토시아닌 색소 종류와 분포 많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걸 뭐 다 외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자, 이 구조 안토시아니딘, 자, 안토시안 계통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자,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탄닌은 한번 보자. 자, 탄닌은 일반적으로 떫은 맛을 가집니다. 자, 떫은 맛. 공기 중에 탄닌 자체는 색깔이 없습니다. 근데 공기나 금속이온 산화효소 작용에 의해서 산화되면 짙은색, 갈색, 흑색 또는 홍색으로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은 선맛, 떫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닌 함량이 특히 많은 식품으로는 차나 커피 등이 있다. 차에는 건조 중량의 약 한 10에서 15% 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의 약 4%, 가공한 것에서도 4.6% 정도 탄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떫지요. 그렇죠? 떫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탄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대표적인 포리페놀성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닌산, 갈로탄닌산 뭐 이런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본 구조는 자, 플라보노이드와 같다. 탄닌 구조식이 안 나오노? 자, 탄닌 보시면은 포리페놀 화합물입니다. 페놀이 뭡니까? 벤젠 링의 수소 자리에 알코올기 OH가 들어있는 형태가 페놀이잖아. 그죠? 포리페놀 화합물입니다. 자, 페놀, 탄닌, 자, 얘기됐고. 그 다음, 이제 동물성 식품 색소를 봅시다. 자, 근육 색소, 자, 마이오글로빈, 그 다음, 혈색소, 헤모글로빈,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루테인, 아스타잔틴, 자, 이런 색소들의 대표적인 동물성 식품 색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이 될까요? 그것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무슨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 자, 육류 가열 조리할 때 그 과정 중에 마이오글로빈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처음 육류 색깔은 어떤 색깔을 띠고 있습니까? 마이오글로빈 보랏빛 혹은 적색 색깔을 띱니다. 철 이가 상태입니다. 철 이가 상태. 자, 이제 여기에 철이 산화가 됐어요. 산소에서 철이 산화가 됐습니다. 그럼 철 뭐고? 이가 삼가. 자, 이가는 이가인데 여기에 이가 상태에 옥시 마이오글로빈,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됩니다.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옥시 마이오글로빈 형태는 밝은 적색을 띱니다. 보통 그냥 마이오글로빈은 약간 어두운 적색이에요. 여러분 고기 근육, 고기 일반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명한 적색 아니잖아. 약간 보랏빛 혹은 이런 약간 어두운 적색이야. 이것이
옥시마요글로빈, 그러니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옥시마요글로빈 형태가 되면은 선명한 밝은 적색이 됩니다. 보기 좋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산화가 더 되면은 철이 3가로 산화가 됩니다. 이 상태가 메트마요글로빈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색깔이 갈색입니다. 여러분 고기, 선명한 고기 구우니까 어떻게 돼요? 브라운 갈색으로 가버리죠. 그 상태입니다. 메트마요글로빈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가열을 하면은 이렇게 뭐 헤마틴 혹은 변성 글로빈으로 뭐 분리되고 더 가열 산화시키면 헤민 이런 물질로 계속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에 자, 고기가 아주 색깔이 붉은 색깔 나고 좋은 색깔 유지되는 것이 소비자들이 선호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뭐를 식품 첨가물 넣죠. 뭐 썼습니까? 발색제. 무슨 발색제 썼어요? 발색제 썼잖아. 고기 발색제 뭐 썼어요? 뭐 아질산염, 질산염, 아질산염 썼죠. 아질산염, 질산염 썼을 겁니다. 쓸 수 있도록 허가됐죠. 얼마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뭐를 만드냐?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을 만들어주면은요, 아주 빨강 색깔의 아주 좋은, 보기 좋은 고기가 보입니다. 이거 썼죠, 그죠? 씁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 니트로소아민 들어보셨죠? 니트로소아민. 니트로소아민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급 아민하고 아질산하고 반응을 해서 니트로소아민 많이 만들어지죠. 그거 우리 먹죠. 그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에요? 바람을 신 물질이잖아. 동물에는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조리 과정에서 막 만들어집니다. 조리 과정에 안 만들어져도 우리 입 속에, 위 속에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하시고 조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 자, 햄, 베이컨, 소세지 등 육류 가공품은 살균을 위해 열탕 처리를 하는데 이때 제품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선명한 육색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색제를 사용하는데 발색제로 한정된 양의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사용하나 발색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질산염이다. 왜 아질산염이나? 이거죠.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아질산염이 결국에는 색깔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가공 과정에서도 절임 용액 중에 질산염은 육류에 존재하는 비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환원됩니다. 입 속에서도 환원성 세균 많아요. 아질산염으로 환원됩니다. 그 다음 육류의 해당 작용으로 생성된 젖산에 의해 아질산도 형성됩니다. 육류의 환원성 물질에 의해서 아질산으로부터 생성된 니트로소기가
마이오글로빈과 반응해서 빨간 색깔 보기 좋은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을 형성합니다. 자, 이것은 선명한 빨간색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열에도 매우 안정합니다. 자, 좋은 얘기만 했죠. 또한 메트 마이오글로빈으로 산화된 것은 아질산 염용액에 담가두면 마이오글로빈으로 환원되었다가 니트로소기와 결합해서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이 됩니다. 이때 니트로소 마이오글로빈을 가열하면 글로빈이 변성되고 변성 글로빈, 니트로실, 헤모크롬 등이 되지만은 선명한 붉은색은 이때도 보존됩니다. 자, 이러한 조작을 6세기의 고정화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건강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는 자꾸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햄 같은 이런 육류 가공품, 햄, 베이컨, 소시지 이거 가능하면은 드시는 거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그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헤모글로빈은 마이오글로빈과 달리 우리 혈액 속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혈액 속에. 자, 그 밖에 색소,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은 색소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면 되겠습니다.